평생 피땀 흘려 일군 서울 아파트 한 채. 사실은 국가와 공동 소유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국가가 갑자기 내미는 거액의 청구서. 바로 상속세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29년 만에 상속세의 대못을 뽑겠다고 나섰습니다. 자녀 공제를 10배 늘리고 최고 세율을 깎아준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이제 살았다는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단순한 민생 대책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던져준 고기 한 점에 기뻐하는 사이 누군가는 노다지가 쏟아지는 금광을 통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속증 여세 제도의 문제점과 우리가 국가에 뜯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 전략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순진한 당신이 몰랐던 부의 설계도를 공개합니다. 자본주의 생존 노트 순진한 경제학입니다. 먼저 우리가 얼마나 처참하게 당해왔는지 숫자부터 봅시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체계는 사실상 1997년에 멈춰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2억 원대였습니다. 상속세 기본 공제 5억 원이면 서울 아파트 두세 채를 물려줘도 세금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상속세는 진짜 재벌들만 내는 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서울 아파트 중의 가격은 이미 12억을 돌파했습니다. 25년 전엔 상위 1%만 내던 세금이 이제는 서울의 집 한 칸 가진 평범한 가장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생존세가 된 겁니다. 자산 가치는 600% 이상 폭등했는데 국가는 세율과 공제 한도를 거의 30년 동안 꽁꽁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책의 부재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중산층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해온 조용한 강탈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김 부장님 이야기를 해보죠. 20년 전 영끌에서 산 마포의 아파트가 지금 20억이 됐습니다. 김 부장은 뿌듯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지만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이 집 하나는 남겨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최근 세무 상담을 받고 경악했습니다. 김 부장이 2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 상속 없이 자녀 2명에게 직접 물려준다고 가정해봅시다.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는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무려 4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집값의 4분의 1이죠. 문제는 김 부장 댁에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은퇴자금 조금 빼면 전부 아파트 한 채에 묶여있죠. 자녀들은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초년생들인데 수억 원의 세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결국 집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는 집을 살 때 취득세를 냈고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와 종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조차 국가가 사망을 이유로 통행료를 떼어갑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인 50%라는 세율로요. 평생을 바쳐 일군 자산이 상속이라는 관문을 지나며 반토막이 나는 장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이 마주한 서늘한 풍경입니다. 이번 개편한 것 보기엔 화려합니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 1인당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늘린답니다. 자, 다시 김 부장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개편 전에는 배우자 상속을 제외하고 자녀 2명 기준 상속세가 약 4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편 후에는 자녀 공제 확대로 과세 표준이 10억 원으로 줄어들고 세율 30%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2억 4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2억 원이나 줄었으니 태박 아니냐고요? 김 부장 댁에 4억이든 2억이든 현금이 없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집을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겠죠.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 당신이 세금 좀 줄었다고 안심할 때 상속 재산 100억 이상의 초고액 자산가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자녀 공제 몇 억 늘어나는 것보다 최고 세율 10%포인트이나 하나로 얻는 이득이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100억인 자산가는 세율 10%포인트 이나만으로 앉은 자리에서 10억 원의 세금을 아낍니다. 당신에게는 중고차 몇 대 값을 깎아주는 척하면서 거대 자산가들에게는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을 깎아주는 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왜 30년 가까이 침묵하던 정부가 하필 지금 이 칼을 뽑아들었을까요?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 부의 60% 이상을 쥐고 있는 1세대 창업주와 자산가들의 세대교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상속세 50%는 가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놓고 부자 감세를 외치기엔 여론의 문매가 무섭죠.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바로 중산층 방패입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가진 4050들의 공포심을 자극해 상속세는 중산층을 잡는 나쁜 세금이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그 분노의 파도에 슬쩍 최고세율 인하라는 거대 자산가들의 수건을 태워보낸 겁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깎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작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대부분의 중산층이 속한 5억에서 10억 원 과표 구간의 세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즉 중산층은 공제 몇 푼 늘려준 것에 만족해야 하고 진짜 열매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따먹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상속세 낼 현금이 없으면 국가는 자비가 없습니다. 집을 가져가 버리죠. 이걸 물납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집을 공매로 넘겨버립니다. 공매는 보통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시작됩니다. 결국 국가에 세금 내고 공매로 헐값에 팔리고 나면 자녀 손에 쥐어지는 건 부모님이 고생한 세월의 몇 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집 20억이다라고 자부할 때 국가는 이미 그중 상당액은 자기들 몫이라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자녀 공제가 늘어났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논의도 양날의 검입니다. 자산이 수백억인 부자들은 자녀 여러 명에게 쪼개주어 세율을 낮출 수 있지만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당신은 쪼갤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현금이 부족한 중산층 자녀는 그 지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받는 중산층 자녀는 여전히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갇혀 부자들의 세금 감면분까지 메꿔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봅시다. 많은 분이 상속세가 깎였으니 나중에 천천히 물려주면 되겠지라며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순진한 생각입니다. 자산 가치는 멈추지 않고 우상향합니다. 만약 10년 뒤에 당신의 아파트가 30억이 된다면 오늘 아낀 세금의 몇 배에 달하는 돈을 10년 뒤 자녀가 더 내야 합니다. 즉 지금 증여하는 것이 세금의 절대 액수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합니다. 부자들은 이미 증여세를 미리 내고 자산을 확정짓습니다. 하지만 중산층은 상속세라는 나중에 숙제로 미뤄두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당신이 고민하는 사이 당신의 자산 가치는 국가의 세수 목표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한 진짜 현금 부자들의 납부 기술을 보십시오. 그들은 집을 팔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법인 배당이나 미리 준비된 달러 자산, 연금 등으로 세금 낼 돈을 따로 세팅해둡니다. 자산이 상속되는 순간 현금이 마법처럼 튀어나와 세금을 처리하고 부동산은 온전히 보존됩니다. 반면 평범한 당신은 어떻습니까? 집값이 20억인데 자녀 통장에 5억이 있습니까? 없다면 결국 집을 팔아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자산을 불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한 현금 체력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대를 이어 부자로 남느냐 아니면 한 세대 만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배우자 공제의 함정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배우자 공제 방패 덕분에 세금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 라고 방심하죠. 하지만 진짜 재앙은 남은 한 분마저 돌아가셨을 때 찾아옵니다. 자녀 혼자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2차 상속 말입니다. 이때는 배우자 공제라는 거대한 방패가 아예 사라집니다. 1차 상속 때 미리 증여를 통해 자산을 분산하지 않았다면 자녀는 부모님이 남긴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처절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생각보다 훨씬 꼼꼼합니다. 자녀가 상속세를 내려고 할 때 국세청은 반드시 묻습니다. 이 세금 낼 돈 내가 직접 벌었니? 이것이 바로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상속세를 대신 내주면 그 대납 금액조차 다시 증여로 간주하여 추가 세금을 때립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금의 굴레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세금을 감당할 소득원이나 경제적 체력을 미리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남겨준 집은 자녀에게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빚더미가 됩니다. 상속은 단순히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지킬 수 있는 자격까지 넘겨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계속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율을 낮췄다고 좋아하고 있을 때 국가가 과세 표준을 올리고 있다면 당신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돈은 똑같거나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상점 주인이 물건 가격표의 숫자는 10% 깎아줬는데 정작 계산대에서는 무게를 재는 저울의 눈금을 2배로 올려버린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할인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주머니에서 더 많은 돈이 나가는 구조죠. 이것은 숫자를 이용한 마술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자산 가격이 오르는 구조 속에서 세율 구간을 고정해두는 것만으로도 국가는 가만히 앉아 중산층의 자산을 흡수합니다. 당신의 아파트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니라 국가가 당신의 아파트를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자산의 이름을 바꾼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속세 개편이 통과되더라도 집값 상승 속도가 공제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장에 쏟아지는 급매물들, 그리고 그 매물을 현금 부자들이 헐값에 줍는 자산의 대이동이 일어날 겁니다. 부모 세대가 일본 중산층의 꿈이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중분해 되고 그 빈자리를 거대 자본이 채우는 흐름. 지금 준비하지 않은 4050의 자녀들은 부모님이 살던 동네에서 쫓겨나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미래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29년 만의 개편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기득권의 부를 안착시키기 위한 정교한 타협안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국가가 던져준 사탕 한 알에 만족하며 다시 잠들 것인가? 아니면 이비정한 자본의 룰을 이해하고 내 자산을 온전히 지킬 진짜 전략을 세울 것인가? 지금 당장 3가지만 기억하고 실행하십시오. 첫째, 사전 증여의 골든타임을 잡으세요. 상속세는 사망 전 10년의 증여를 합산합니다. 70세, 80세에 고민하면 늦습니다. 지금 50대라면 10년 단위로 자산을 쪼개서 이전하는 설계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의 절대 액수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둘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십시오. 자녀가 상속세를 낼 수 있도록 종신보험을 활용해 현금을 마련해주거나 매달 배당이 나오는 현금 흐름 자산을 자녀 명의로 미리 분산해 세금 낼 경제적 체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셋째, 2차 상속까지 바라보는 장기 설계를 세우십시오. 1차 상속 시점부터 자녀에게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는 전략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아는 만큼 지키고 모르는 만큼 뺏깁니다. 내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는 건 국가의 정책이 아니라 당신의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의 세부 수혜 구간과 4050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절세 시나리오 리스트를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자본은 흐르지만 당신의 가치는 축적되어야 합니다. 순진한 경제학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